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의 주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웅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좀 제 제자분들의 교육에 조금 힘을 쓰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좀 찍어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바쁜 나날들을 좀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다행히 증시는 뭐 폭락이 나온다 하락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증시였고 재미가 없었던 증시였습니다. 영상을 찍었다 하더라도 딱히 뭐 할 말이 많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증시에 대한 내용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한한령 해제 관련주 있죠. 그런 해제 관련 종목 중에 넘버원 하나를 좀 공개할 거니까 좀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증시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선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 폭락 준비. 한학년 해제 관련주 넘버원 공개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전날에 이제 약 강보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1%대 미만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전부 이제 그 차트가 상당히 이제 나쁘지 않은 차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약간 걱정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쁘지 않은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다,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 미국장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월봉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도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미국장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핑크색 선이 20선입니다. 20선만 재돌파하면 올라가고요. 재돌파하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 20선 이탈했다가 20선 재돌파가 나오고 있죠. 저번 달에 종가상 20선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종가상 20선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렇게 마감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고요. S&P 같은 경우에서도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고요. 나스닥도 좋습니다. 나스닥 지속적인 신고가 갱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장은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악재가 나오지 않아야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다. 트럼프의 가장 장점이 경제 개발, 경제, 그 다음에 주가입니다. 이런 것들이 트럼프 가장 잘한 거예요. 나머지 맨날 이제 트러블 메이커고, 맨날 이제 그 트럼프 입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트럼프가 잘한 거, 경제, 주가, 미국의 경제와 주가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증시가 크게 안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서 미국장이 안 빠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장이 안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없죠. 과거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미국장은 살짝 빠졌다가 쭉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장은 지속적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봤을 때 미국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은 충분히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이 좀 나왔습니다. GDP 성장률이 3.2%로 상승 발표됐단 말이에요. 상승해서.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GDP 성장은 플러스로 전환되었지만 그 소매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굉장히 소매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마이너스 1.8%.
소매 판매는 소비자 지출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아직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집안 경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끼고 있다. 지출을 잘 안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외적으로 3.2%가 GDP 성장률이 3.2%로 상승 발표되었지만 소매 판매가 굉장히 부진한다라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엄청나게 호재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한 주도 섹터예요. 과거에 언택트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죠. 언택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 주도 섹터였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주도 섹터였어요. 언택트 관련주들. 근데 지금 보시면 카카오, 네이버 전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오늘 떨어지고 있죠. 오늘 4.5%, 4.6%는 떨어지고 있고요. 어제도 떨어졌고요. 계속 떨어지고 몇 거래일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도 보겠습니다.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월봉상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한번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떨어지겠죠. 그죠? 지금 당장에는 완벽한 고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박스권을 깔끔하게 돌파를 했고 그다음 쭉 올라가 버렸죠. 쭉. 그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도 급반등 한번 나올 수 있지만 나오고 나서 그다음 싼 고점 찍고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담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의 주도 섹터가 언택트에서 다른 종목들로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은 완벽하게 주도 섹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불안불안하다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분들. 전 불안불안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이 언제까지나 올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했던 구간 2230에서 50포인트 여기 저항대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돌파했지만 코스피는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돌파를 한다면 이거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거 아직 돌파 못했어요. 그래서 2250포인트 2240포인트 이 정도를 돌파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 죄송합니다. 돌파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2230포인트부터 50포인트 정도까지 돌파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자, 코스닥 봤을 때 전 코스닥이 애매해요. 지금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한 거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한 건 맞아요. 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 저항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저항대가 월봉상 봤을 때는 820포인트예요. 820포인트. 이번에 지금 고점이 783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고점은 820포인트예요. 820포인트. 그 다음에는 이제 900포인트, 920포인트.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저는 충분히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너무 불안불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불안불안하게 증시가 너무 불안불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하나의 단점이라고 보면 단점이에요. 주봉상 왔을 때도 제가 항상 이제 증시를 볼 때 뭘 보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지표 하나 알려드렸죠. 우리 초보자분들이 이런 지표들 참고하시면 좀 그래도 괜찮다. 이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지표들 나올 때가 바로 여기 급락 직전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나서 하락 나오고 급등했고요. 그 다음 급락 직전, 급락 직전. 그 다음에 하락 직전.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그때 알려드렸는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이제 추세는 좀 약한데 변곡점 이제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시면 빨간색 구간, 과열된 구간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떨어지죠. 과열된 구간 나오고 나서 떨어지죠. 과열된 구간 나오고 나서 떨어지죠. 과열된 구간 나오고 떨어지고, 과열된 구간 나오고 떨어지고, 현재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증시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자, 주봉상 봤을 때 저항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782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월봉상 더 큰 흐름상 본다면 82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783포인트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증시가 지금 탄력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과거의 상승 탄력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되는 종목들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종목을 팔더라도 옮겨갈 그런 구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딱히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서 증시가 상당히 심심하죠. 오늘 급등했던 것들 이런 것들 에너지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들, 이재명 관련주들,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주도 섹터가 없어요. 지금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시장이다. 근데 지금은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어느 정도 조심은 하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에 폭락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준비는 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 제가 보기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PER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어요. 역대 최대급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폭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하락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고객 예탁금이 지금 45조예요. 45조이기 때문에 아직 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불안한 게 뭐냐면, 이러다가 증시가 그냥 갑작스럽게 꺾입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거는 언택트 관련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비중을 가득 담고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들을 약간 걱정하는 거예요. 저 부분들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랐겠지만 시장이 꺾일 때 같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시장이 폭락장이 예상되고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닥권, 최대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만약에 증시가 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런 종목들은 약간 중장기적으로도 세력들이나 큰 손들이 이제 매집을 거의 다 한 상태의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제목에서 폭락 준비라 했잖아요. 폭락 준비. 폭락장이 올 때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 야금야금씩 계속 하셔야 돼요. 절대 매매 횟수를, 매매 비중을 많이 늘리지 마세요. 절대. 폭락장이 오기 전까지 절대 매매 비중을 많이 늘리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1차 30%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 두시고 그 현금 빼놓으세요. 2차로는 50%에서 60% 정도 현금으로 만들어 두시고 빼놓으시고요. 3차는요 10%입니다. 10% 정도 냅두고 다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의 현금을 좀 빼놓고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나. 나중에 증시가 폭락할 때 현금이 있었으면 와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을 다 쓰겠다, 현금 있는 것 자체가,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효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봤을 때 현금을 어느 정도 냅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1차 정도로 해서 30%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어플에서 전부 다 2차, 3차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3차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782포인트가 저항대고 거기를 돌파한다면 82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820까지 올라간다 한다면 또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9월달에 뭐 있죠? 9월달에 지금 뭐 있죠? 공매도 금지가 풀립니다, 우리님들. 공매도 금지가 풀려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풀린 걸 대비해서 8월 달에 공매도 금지 연장할지 재개가 필요한지 8월에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만약에 금지가 연장이 된다 한다면 증시가 빠졌다가도 금방 올라올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한다면 시장이 진짜 개박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 다 대주 때려버리면 되거든요. 다 대주 때려버리면 되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공매도가 연장이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입국 체류 금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 검토. 지금 보시면 당원만 9,200만. 현실성 제로다. 고위직만 적용하는 안도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홍콩 문제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지금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자, 홍콩 특별법 대우를 다 박탈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보복을 제기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 한번 집중해 보셔야 되고, 유니온 머트리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티플렉스, 노바텍 뭐 등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차트 패턴이 저런 기업들의 차트 패턴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면 어떻게 될 확률이 높죠? 시장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예측하시려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주, 이거 인버스 성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빅텍 같은 경우에 인버스 성향이 강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증시가 떨어질 걸 예측하려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빅텍이 올라가는지, 이런 두 가지만 보신다면 일단 증시 대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관련 히토류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니온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간에서도 한 3%대 4.7%대 올라갔습니다. 월봉상 보시면 돌파 지지하는 흐름들 나오고, 일봉상 보시면 이 조만간 한 차례 급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조만간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니온, 그 다음에 유니온 머트리얼, 딱히 이쁘진 않죠. 티플렉스까지.
딱히 이쁘지 않죠. 저는 유니온만 딱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빅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했다가 저항 맞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텍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인버스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빅텍이 급등하려고 차트를 만든다면 증시가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관련주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다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결국엔 뭔가 스타트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들. 아시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이번에 8월 4일에 그 일본 그 강제징용 전범 기업들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수순을 8월 4일부터 밟습니다. 8월 4일 0시부터 강제로 매각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법원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아마 이번에 시행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죠?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경제 무역 전쟁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일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범 기업들 이제 그 국내 자산들 강제로 이제 매각된다면 참지 않겠다, 이런 느낌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관한 그런 이슈들, 일본 이슈, 그 다음에 트럼프 이슈, 미국 이슈, 이거에 따라서 증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별로 증시를 막 엄청 마냥 좋게만 보진 않아요. 증시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 마냥 좋게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시 782포인트가 1차적인 저항대고요. 2차 저항대가 782포인트입니다. 3차 저항대가 한 970포인트, 4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면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3조에 13조. 13조예요. 우리가 과거에 고객 예탁금이 25조였으니까 80% 늘었으니까 7, 80% 정도 늘었으니까 신용잔고도 한 7, 80% 정도 늘어야 된다. 그럼 넉넉하게 좀 작게 잡아서 60% 정도 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서는 한 16조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뭐랄까, 시장이 저는 별로 엄청나게 재밌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요. 대폭락장이 지금부터 당장 나온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증시가 올라갈수록 시장은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 왜? 시장이 꺾여버리고 만약에 시장이 좀 꺾여버린다면 종목들 상당히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시장이 제대로 안 받쳐주고 있다. 이거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인데 시장이 잘 안 받쳐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은 약간 꺾였다 다시 올라가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들. 서서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당장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서서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 시장 예측까지 좀 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 예측을 한다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고점이 820포인트예요. 고점이, 코스닥의 고점은 820포인트예요. 그 다음 코스피 같은 경우에 2250포인트 정도
여기가 고점이죠. 근데 지금 일봉상 보니까 주봉상 782포인트 정도의 저항을 받고 있고 헤드앤숄더 패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월봉상으로는 딱히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헤드앤숄더 패턴들은 강하게 떨어지기보다는 약간 떨어졌다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1차적인 고점을 지금 구간에서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가면서 82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더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2018년도 이랬어요. 2018년도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2년 동안 내려 패죠. 그 다음에 2년 동안 내려 패죠. 여기도 보시면 급등했다가 2년 동안 내려 패잖아요. 그러다 다시 급등시키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시장이 한번 급등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약간 쉬게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2년 정도 치고 나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이것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다음 만약에 움직이지 못했을 때 꺾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이거 다음 전략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현재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리스크 관리 조금씩 해 나가셔라 말씀해드리겠고, 미리부터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맨날 고점 찍고 떨어질 때 그때 다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 전부터 수익 볼 때부터 조금씩 계속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씩 현금을 조금씩 정말 조금씩 한꺼번에 만드시면 안 됩니다. 증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씩 만드시면서 전 조금 좀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들을. 그래서 820포인트대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라 말씀드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220포인트부터 50포인트입니다. 여기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전고점 2250포인트대 돌파, 코스닥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장은 좋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스피가 저항대를 돌파할 것이냐, 코스닥이 그 다음 고점까지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세가 지금 당장에 대폭락 나온다라기보다는 올라가면 하락장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락을, 단발적인 하락이든 중기적인 하락이든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현금 더 줄이고 그 다음 이제 주식 비중 더 늘려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의 수익을 크게 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주식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내가 예측한 방향과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꼭 자, 그래서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 관련주 넘버 원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넘버 원. 제가 저번에도 드린 적이 좀 있었는데요. 자, 제가 저번에 M게임 드렸고 넷마블 드렸고 그 다음에 뭐 드렸죠? M게임 넷마블 드렸고 그 다음 뭐 드렸죠? 코스메카 코리아 드렸습니다. 제가 보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가장 좋고 이 기업이 가장 빠르게 수익이 납니다. 자, 다른 화장품 관련주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기업이 바닥에서 이제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적자 자회사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자산 총계보다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그다음 부채 비율도 상당히 이제 뭐 나쁘지 않은 뭐 이 정도면 뭐 소소한 편인데 과거에 나쁘지 않다가 현재 좀 소소한 편이죠. ROE 같은 경우에 나쁘지 꾸준하고 뭐 크진 않지만요. BPS, EPS 뭐 이렇게 다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막 기업 자체가 엄청 좋다 이런 것보다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학년 해제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넘버원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왜? 시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큼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했던 소외된 테마였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던 종목은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지금 언택트 관련주도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갔던 종목,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갈 때 떨어졌던 종목, 이런 종목들이 뭐한다? 시장이 떨어질 때 역행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다란 거예요. 남들은 하락장 폭락장 때문에 다 힘들어하겠지만 저는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바닥 종목들 있죠. 이런 바닥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매수가랑 손절가랑 목표가 다 잡아놨거든요. 다 잡아놨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차트 영웅을 검색합니다. 차트 영웅. 차트 영웅을 검색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차트 영웅을 검색하셔서 아무 영상이나 클릭해서 밑에 내리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 링크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무료 추천주 들어가시고 단기 추천주 들어가셔서 여기 필독 한학령 해제 관련주 넘버원이죠. 여기에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 제시해놨습니다. 제시해놨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잘 한번 보시고 좋은 수익들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단기간에 단기간에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였고 자세한 전략들은 제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차트용 어플 100%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독 한학령 관련주 이거 딱 클릭하셔서 그동안 디지털 보시면 그린 좋을 유직이 것 많이 같습니다. 올랐으니까 지금까지 저는 최근에 차트용이었고 하루 이틀 정도에는 시장은 결론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디지털 있겠지만 유직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가면 보고 있는 갈수록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디지털 현금을 유지를 조금씩 해서 조금씩 보시면 늘리고 원격 진료, 시장이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갔던 당연히 종목보다는 유비케어나 시장이 떨어질 때 이런 올라갔던 것들이 종목들 필요하죠. 위주로 비대면 조금 의료. 관심 그다음에 있게 이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 차트 당연히 영웅이었고 전 다음 제가 시간에 말씀드렸던 뵙도록 데이터 하겠습니다. 솔루션이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데이터 솔루션